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서원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전립선 질환인데 사실 예전에는 전립선 질환하면 조금 이제 노년층에 오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 환자층이 굉장히 좀 젊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심평원에서 나온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자료도 있는데요. 네. 5년 자료를 보시면 오.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중간에 2020년인가요? 지금 약간 줄은 거는 예외적으로 그때 코로나 막 시작되고 나서 비대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살짝 줄은 거 말고는 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한 거는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매년 25%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20대, 30대 환자 경우에는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증가 속도가. 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화로 인한 전립선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0대, 30대도 전립선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1년하고 2022년 사이, 1년 사이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전립선 질환은 이제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립선 질환이 재발이 잘 되고 또 꽤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예,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립선이 굉장히 독특한 장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그러면 누구나 이제 우리가 생리적인 뭐 병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 안에 염증이라든가 뭐 어혈이라든가 이런 노폐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노폐물들이 전립선에는 생기면 거의 못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독소라는 것이 몸 안에 쌓이고 전립선에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치료가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독소 배출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은 다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대변, 소변, 눈물, 머리카락, 수면까지 다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꽤 재미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네. 우선 이제 대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변을 제대로 제때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만성 변비가 되면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의 그 발병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대변을 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소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최종 혈액순환이 된 최종 그 노폐물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니코틴 같은 거요. 담배 피우고 나서 폐에만 침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보면 전립선에도 방광에도 이게 같이 이렇게 남아 있군요. 체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많은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비뇨기계 질환은 소변 관련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눈물이 아주 중요한 디톡스,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이걸 막 어떻게 배출시킬까? 우리 몸에서는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다이애나 효과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비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1개월 동안 조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방송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했던 그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 병원을 찾아갔던 그러니까 뭐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염 같은 이런 동통 질환까지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카락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나쁜 독소, 특히 이제 중금속이나 마약 같은 거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그 유명인들이 혹시 마약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보면
모발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제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적에 일차적으로는 소변을 통해서 빼내지만 다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독소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빨리 한 달에 한 1cm 이상 자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런 걸 보내게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사람 굉장히 몸에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뭐 남자분들 대머리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뇌를 디톡스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수면인데요. 깊은 수면을 통해 가지고 뇌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배출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외에도 또 이제 배출 경로가 또 있어요. 네. 네. 흔히 땀.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나서 다들 사우나 하러 가시는 거 이걸 사우나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알코올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생리나 출산이나 모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는 요인 중에 이렇게 독소를 잘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가지 정도,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경우에 이 사정 기간 동안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 정도는 이제 감안이 되는데 네. 얼마나 많은 사정을 하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정을 많이 할수록 전립선 암이 많이 이제 발병률이 낮춰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뇌와 전립선에는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왜 전립선은 이렇게 재벌도 잘 되고 또 치료가 어려울까? 맞아요. 예, 전립선에 이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보호 장벽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되고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이 전립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몸에 쌓이는 독소가 제때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은 어떤 그 특징적인 그 구조 때문에 이런 독소가 잘 배출이 안 돼서 치료도 어렵고 또 재발이 잘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립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전립선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 그 이유는 전립선에는 다른 장기에 없는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보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네. 내용이고요. 정상적인 전립선은 크기가 한 20g 정도 되는데 비대증이 되면 굉장히 많이 커지잖아요. 그 안에 독소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의 뇌에도 이 뇌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똑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는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 결과 이제 저렇게 굉장히 성근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통 1.5kg의 뇌가 치매 환자 경우는 900g까지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실 이 뇌와 전립선은 매우 유사한데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가 어렵고 치매도 치료가 어렵고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한 원인과 비슷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뇌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전립선의 크기가 이제 약간 호두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몸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립선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대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있기도 하고 평소에 네. 문제가 없으면 잘 모르시죠. 근데 맞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립선의 역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립선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고 그래서 이제 보호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자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자가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나 기타 오염에 대해서 이제
감염이 되면 정자가 결국 임신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자가 건강하게 끝까지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안에서 생긴 정자가 임신이 될 때까지 이 수명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전립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 이후에 자연 임신이 힘들지만 이 전립선이 건강하면 70대, 80대, 90대까지도 고령에도 임신이 가능한 그런 역할이 전립선이 맡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관략근의 보조 역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소변을 우리가 평소에 세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는 게 관략근의 역할인데 그쵸. 전립선도 그 역할을 보조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제거하게 되면 이 역할이 손상받아서 소변을 흘리게 돼서 뭐 기저귀를 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립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혈액장벽이라고 하는 전립선 혈액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는 건데 또 이 혈액 장벽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 장벽이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임신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그쵸. 하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처럼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뭐 임신보다는 사실은 이제 소변에 관련된 증상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이 전립선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에 대해서 100세 시대에 이 장벽이 아직 남아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약물의 침투가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잘 안 나오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전립선 혈액장벽의 문제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약물이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해도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비뇨기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대개 이거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받는 이유가 제대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먹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도 혈액 장벽 때문이고요. 그 결과 또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장벽 때문에 혈액 장벽 때문에 혈액 순환이 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노폐물이 한번 생기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연결되는 그게 이제 전립선 장벽의 문제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봤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치료가 어려운지도 저희가 좀 살펴봤거든요.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볼 거고요. 전립선 질환이나 전립선 건강이 나빠져서 고민이거나 또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한번 상담 전화 주셔서 서은경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사연과 고민, 궁금증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로 접수를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버스 운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통증도 있습니다. 아직 치료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오면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통증도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치료가 좀 필요하신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저기 보자. 버스 기사님이시잖아요. 그쵸. 예,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전립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분들. 네, 지금 이렇게 예.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이 사실은 전립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제가 처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이렇게 이제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쪽에 혈액순환이 더 안 되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쵸. 그렇게 되면 전립선 내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라든가 어혈이라든가 이런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대증도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증상을 보게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 부분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증은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염증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염증. 그래서 네. 이분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안 하셨는데 사실은 50대시고 하면 아마 앞으로 조금씩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봐지고요. 네. 미루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청소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그 독소 노폐물 찌꺼기들을 다 빼내면 아마 소변이나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거라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 전립선 염과 전립선 염증 그리고 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 치료를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셨고 2년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전화를 주셨네요. 네. 약을 굉장히 오래 드셨네요. 10년 이상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의 특성,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장벽, 보호 장벽,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도 잘 침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약을 계속 복용하지만 효과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좋겠다를 고민하신 후에 정말 수술이 무서워서 또는 수술이 효과가 없을까 봐 고민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도 네. 이제 그런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수술 이전에 사실은 그 한의학에서 하는 약물 치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 치료법을 하게 되면 비수술요법이지만 충분히 치료가 돼서 전립선 비대증의 사이즈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배뇨 관련 불편 증상 충분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약을 드셨다 그러면 약물 치료에 대한 기대는 크게 접어두시고 한 방울 하는 전립선 디톡스, 전립선 청소법 한번 고민해서 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의와 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좀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립선의 구조적인 어떤 역할, 특징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질환, 어떤 질환이 올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하면 배뇨 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사연 주신 분도 소변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립선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소변 관련 증상, 배뇨 관련 증상. 두 번째가 뭐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거. 세 번째가 이제 성기능 관련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전립선의 3대 질환이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증상을 보면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대개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야간뇨, 그러니까 수면 중에 자꾸 깨는 야간뇨, 그다음에 너무 자주 보게 되는 이제 빈뇨, 그다음에 소변이 한번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화장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참고 막 지지기도 하는 그런 증상을 네. 급박뇨라고 하는데 그런 급박뇨. 그다음에 이제 골반이나 하복부 주위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염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세뇨는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거고요. 지연뇨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아야 된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5초, 10초 이후에 소변이 나오는 뭐 길면 한 1분 정도 걸리는 그걸 이제 지연뇨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고요. 심하면은 이제 소변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갈라지고 이런 증상들 이제 배뇨 관련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암 때문에 이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위에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같은 증상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시면 요즘 이제 혈액 검사해서 PSA 수치를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립선의 3대 질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암까지 세 가지 질환, 대표적인 질환 꼽아주셨고 증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질환이.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야간뇨거든요. 근데 이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한 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밤에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가다 거기서 미끄러지시기도 하고 낙상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화장실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뭐 다들 불편해하시고 그렇죠. 또 잠을 설치게 되기 때문에 야간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야간뇨가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신허성 야간뇨는 소변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신허성 야간뇨. 그러니까 평소보다 원래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계속 농축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적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근데 신허성 야간뇨, 하초가 허하거나 이런 몸에 이제 허증이 생기게 되면 농축시키는 기능이 많이 퇴화해가지고 소변량이 낮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보강하면서 하초를 보호하면서 치료를 해서 항인용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농축 기능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혈성 야간뇨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가 나타나서 잠을 깨는 걸 이제 어혈성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청소를 통해서 이런 어혈이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야간뇨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전립선에서 이 문제가 생겼지만 나중에는 방광까지 문제가 확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와 방광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해야만 야간뇨가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 때문에 시술이나 절제하신 경우에 야간뇨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방광까지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전립선만 건드려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야간뇨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간뇨를 치료할 때는 전립선 치료와 더불어서 방광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방광의 구조도 한번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소변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소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독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그 방광 점막이 만들어져 있고 그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개그층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점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방광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이제 신축성이 있어서 소변이 차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게 되면 소변이나 소변이 가지고 있는 기타 노폐물들이 방광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이 보호막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훼손된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야간뇨라든가 급박뇨라든가 빈뇨라든가 이런 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방광벽을 잘 복구하는 게 사실은 야간뇨 치료, 전립선 환자들이 꼭 같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 방광의 구조를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방광벽이 점점점 약해져서 침범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야간뇨의 치료는 방광 치료와 전립선 치료를 이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간뇨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입니다. 네, 69세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어떤 증상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뇨, 네, 야간뇨가 있고 한 3번, 4번 밤에 네, 그 소변을 가야 되고 급박뇨, 네, 예, 옥소변을 참지 못하고요. 네. 항상 그 오줌 줄기가 좀 짜릿한 그런 그게 좀 있고 그래 조금 오래됐어요, 좀 이게.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비뇨기과 가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네. 별 차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네. 예, 그것도 수술도 안 좋다고 굳이 칼을 대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루고 있었습니다. 예, 야간뇨가 생긴 지는 횟수로 몇 해나 되셨을까요? 한 2, 3년? 2, 3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 야간뇨를 볼 때 소변을 보면 그 소변량이 조금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세요? 보통이다. 보통 정도 되세요. 네, 서너 네, 번 보면서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변 줄기가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야간뇨는 이 증상이 방광까지 가서 방광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방광이 꽉 차서 그러니까 450cc 그 생맥주 컵으로 한 컵 정도 방광을 꽉 채울 수가 있고 그때 잠을 깨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금 서너 번 깬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이렇게 방광벽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 전에 자꾸 소변을 보라는 신호가 뇌에서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립선도 문제가 있지만 방광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변 볼 때마다 찌릿하다는 것은 이게 염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도 염증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숨어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검사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염증 치료, 그다음에 전립선 치료, 방광 치료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지금 숨어있는 그 염증 노폐물 같은 걸 다 빼내시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이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방광이 점점 건강해지고 전립선도 점점 건강해지면서 수면 중에 방광이 꽉 찰 때까지 요의가 신호가 오지 않는 그런 청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넘었다면 사실은 뭐 약물 치료 충분히 해보셨을 것 같고요. 청소 치료법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청소 치료법, 그다음에 이제 방광 재생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참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립선 질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마 이 전립선만큼 나이 연령에 비례해서 폭증하는 질환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 그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 이렇게 이제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50대에 50%, 60대에 60%, 70대 70%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앓는 질환은 아마 전립선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 생산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그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전립선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 특성이 바로 전립선의 혈액 장벽이죠. 그래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노폐물 때문에 흡수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몸집을 키워서 표면적이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결국은 나이에 비례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립선은 굉장히 중요한 청소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는 뭐 누구나 먹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 질환이 아닐까 싶고요. 그 원인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죠. 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혈액순환만 잘 되면 이 전립선 비대증 피해갈 수가 있고요. 젊어도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20대, 30대도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출발점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노폐물이 축적이 되는데 노폐물이 축적이 되게 되면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운다. 몸집이 커지면 지나가는 혈액이나 산소나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키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립선 증식증, 비대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세뇨라든가 지연뇨라든가 절방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제 이로 인해서 노폐물이 축적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로 혈액순환을 좀 잘 되게 해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면 전립선 질환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전립선 청소인데요. 전립선 청소는 전립선과 주위에 축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립선 방광 아니면 골반, 그다음에 생식기 이런 부분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청소를 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전립선은 지금 방광도 약해져 있고 전립선도 많이 커져 있고 요도도 좁아져 있는데 청소를 해서 정상화되면 크기나 그다음에 방광 상태가 훨씬 더 이제 정상화돼서 깨끗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됐을 때 이 노폐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전립선 청소 후에 배출된 노폐물.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양변기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들이 실제로 배출된 사진을 저희 쪽에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덩어리가 막 있어요. 네. 소변을 보는데 이 노폐물들이 같이 배출이 돼서 어떤 분들은 조금 노란색, 어떤 분들은 빨간색, 어떤 분들은 까만색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배출이 됐을 때 소변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 노폐물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립선 자체가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아있군요. 예,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전립선 내부에 청소가 되면 이런 찌꺼기들이 빠져나와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예, 이런 노폐물들은 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전후로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청소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좀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분이시고요. 직업은 이제 의료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바이어를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셨는데 네. 이분의 문제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네,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네. 화장실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변을 보면 방울방울 떨어질 정도로 이제 요도가 많이 좁아져 있어서 비대증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변을 짜내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뭐 내일 바이어를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전날부터 물을 아예 안 먹고 뭐 국물 안 먹고 비빔밥만 시켜서 먹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절하시는 거죠, 본인이.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전립선 청소를 해서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빈뇨 증상도 사라지고 소변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고요.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시원해지고 특히 또 피로감이 같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잘 돼서 만족했던 그런 남자분입니다. 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좀 힘드신데 이런 치료를 받고 여유가 좋아진 그런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65세 된 남자분이신데 네. 야간요가 서너 번 정도니까 잠을 많이 설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시고요. 이분의 이제 특성은 뭐냐 그러면 급박요, 절박요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공항버스 타고 가다가 2번이나 어머나. 중간에 막 그 짐들 다 내려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배뇨를 시작하면 오래 걸리고 또 짜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대증이 꽤 심했던 분이시죠. 네. 이분도 청소를 잘 맞춰가지고 야간요 증상도 사라지고 그 고생했던 급박요 증상도 없어지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시원해지고 그래서 지연요 증상도 없어지고 아주 잘 치료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례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분은 직업이 이제 뭐 촬영도 많이 하는 그런 연예인 같은 분이셨는데요. 네. 컴플레인이 뭐냐 그러면 야간요가 7, 8이기 때문에 거의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분이셨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촬영이나 무슨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의 쪽잠을 계속 자면서 이 촬영을 해야 됐던 그런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까지 받아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시술 날짜를 잡고 3일 전에 혹시나 해서 이제 소개로 오셨던 분인데 이분 야간요 치료가 잘 돼서 결국 시술 안 하고 쪽잠도 안 자고 야간요가 잘 해결된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밤에 또 소변 때문에 이제 잠을 푹 자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이제 불편함을 이제 많이 호소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만성피로 증후군까지 호소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전립선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전립선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 사연 접수
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7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 계속 재발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는 꾸준히 받아보셨는데 이 병이 치료가 됐나 싶다가도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거의 치료가 안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건 뭐 재발이 굉장히 흔하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재발 자체가 그러니까 요도를 압박해서 오는 증상인데 네. 이 전립선 비대증도 요도 쪽으로 커지느냐 아니면 요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전립선 바깥쪽으로 커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거나 독소가 많으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요도가 좁아졌다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요도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스로는 이게 재발했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약물 치료를 오래 하셨고 지금 70대시니까 아마 보통 한 40대부터 이게 전립선 청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쌓였던 노폐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청소가 굉장히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꼭 치료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약물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Q&A로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전립선 질환도 치료 적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모든 질환이 다 이제 같겠지만 일단 초기에 좀 발견하면 치료가 좀 쉽나요? 어떤가요? 전립선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다. 네. 네. 평균적으로 이제 40세부터 전립선 질환이 생기고 자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립선의 내부 환경이 계속 노폐물이 쌓이기만 하고 못 빠져나온다. 제가 그렇죠. 앞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많이 쌓일수록 치료 기간이나 치료 방법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예비적으로 전립선 청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60대, 70대 많으신데 저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좀 초기에 질환을 잘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궁금증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전립선 질환에 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남성분은 또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랑 전립선 질환 관계가 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기가 아마 동물성 식품, 그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서구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남성의 전립선 암 발생률, 그다음에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까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은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이 조금씩은 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발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거나 생겼을 적에 이걸 실제로 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실험 자료를 보게 되면 발암 물질이 아무리 몸 안에서 들어와 있고 생겨나더라도 동물성 식품을 20% 이상 섭취하느냐 아니면 5% 미만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률이 거의 100%와 0%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발암을 일으키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전립선 질환에 걸리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물성 식품 특히 이제 적색육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아니면 그 동물성 식품 자체 양을 줄이는 식으로 아마 식단을 조절하는 게 전립선 질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평소에 식습관도 좀 개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면 전립선에 안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전거 타기와 전립선 건강 관계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운동을 어떤 거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자전거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참 설명을 해드려요. 자전거 이제 그만 타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버스 운전기사 이제 그 맞아요. 사례로 나온 것처럼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전립선에 나쁘지만 사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나쁘지만 그 중에서 자전거를 타서 회원부 그러니까 이제 바닥 근육, 골반 저 근육이 전립선에 아주 가까운데 그 부분을 자전거를 타게 되면 몇 배나 압박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피해야 되는 운동이다.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환자분들은. 그렇군요.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일정 시간 하고 나서 충분히 혈액순환을 회복시켜 놓고 다시 쉬었다가. 자전거.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좀 이제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운동, 그다음에 목욕요법, 그다음에 이제 음식 이렇게 제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운동 중에서 모든 운동이 사실은 전립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허벅지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고요. 하체 운동 중에서도 계단 오르기와 등산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등산은 겨울철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 운동량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계단 오르기 하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해서 운동량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면 전립선 건강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셔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체온 관리를 위해서 목욕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신욕도 좋고 아니면 전신을 물에 담그는 온탕욕도 좋은데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죠. 전립선도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온탕 목욕을 샤워보다는 많이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 중에는 가장 유명한 뭐 토마토 이렇게 이제 뭐 볶아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거나 해서 그렇게 드시고 또 흡수율이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뭐 퓨레 같은 거, 스파게티 소스, 그다음에 토마토 케찹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좋다고 크게는 3배에서 7배까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적색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붉은 빛이 나는 동물성 식품이죠. 네. 이게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 발생률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빨리 녹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육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정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두부나 이런 식으로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립선 건강 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한방적인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